자,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방법론을 비난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끼며 다음 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로드맵 채택을 놓고 북미 간의 본게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김석향 교수님,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이분 오래간만에 나오셨구나 하는 예. 생각 들었고요. 그 북한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고심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주문을 했겠구나. 예. 북한 당국이. 그러니까 개인이 이런 말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구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워딩 하나, 조사 하나도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말을 했을 텐데 이분이 하는 말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선을 넘지 않되 예. 우리 불만 있어 하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말을 짚어보면 예.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이분의 말을 생각해보면 아직 판을 깨고 싶지는 않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 있는 걸 알아달라 하는 선에서 얘기를 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계관 제1부상이 오랜만에 등장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판을 깨기 싫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국내적으로 뭔가 골마 있는 게 터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핵폐기라든지 일괄 타결 이런 것에 대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 가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정상회담 날짜가 잡혔다는 거는 둘이 합의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예. 국내적으로도 아마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국내적으로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 우려와 불안감이 있거든요. 예. 군부라든지 심지어는 젊은 외교관층도 이 공화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그 불만 세력들 그리고 우려하는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예. 그러려면 지금 외교 일선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뒤로 빠져 있었던 사람 김계관을 꺼내는 거죠. 김계관은 개인 명의로 담화를 내도 그리고 미국 볼튼을 아무리 비난을 해도 예. 아무런 지금 북한이 내세우는 어떤 외교 전선 그리고 외교를 만들어가는 사람과는 상당히 먼 사람이거든요. 이 일을 하고 빠져버리도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국면에서 정상회담은 그대로 가고 살리고 싶지만 뭔가 예. 불만 표현을 하기 위한 즉 이미 약간 뒤로 밀린 인사를 한번 끄집어내서 볼튼을 비판을 하고 다시 집어넣는 예. 아마 그런 용도로 김계관 부상을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향 교수님이 선을 넘지 않되라는 표현을 네. 써주셨는데 네. 지금 이 부상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글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예,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각을 세우더라도 넘어야 될 선은 넘지 네. 않는 수준, 그걸 일부러 맞춘 거라고 보면 될까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개인 명의로 이걸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외무성 대변인 담화도 아니고 예. 무슨 어떤 책임 있는 기관이 나서서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선에서 예. 내용을 담아서 발표를 한 거라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저분이 왜 갑자기 나왔지? 저분 아직 계셨구나 예.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설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물론 익숙한 얼굴이죠. 예. 왜냐하면 예전에 정말 자주 나왔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외교의 첨단에 서서 제일 앞장서서 이 볼튼과도 맞서서 언쟁도 자주 하고 그래서 얼굴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분인데 많이 늙으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예. 근데 저분을 갑자기 불러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카드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미 외교의 야전 사령관이다 이런 네, 표현까지 네. 있었는데요. 김윤욱 교수님.
그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는 대화 더는 뭐 흥미 갖지 않겠다. 사실 미국이 협상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겠죠. 물론 물밑에서. 그런데 뭐 계속해서 압박 수위는 높여가고 북한은 어쨌든 좀 진전된 입장을 내놨고 이에 대해서 원래 협상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북한의 반발은 사실 뭐 시간 문제였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왜 갑자기 그 김계관 개인 명의로 이런 담화가 나왔는가를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장 먼저 해석할 수 있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적인 반발을 무산시키기 위한 국내용 담화다라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시당초 북한이 생각했던 거다. 당시 이제 그 트럼프의 맥시멈 프레셔, 최대한의 압박이 있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제재 그리고 국내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대화는 나왔지만 이제 대화를 계속 진전해 보다 보니까 또 북중 간의 그 정상회담도 하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나 어떤 체제 안전 보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예. 그 어쨌든 본전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 이거 봐라. 뭐 완전 비핵화 안 해도 되겠네. 잘만 하면 중국 없고 한국 없고 CBID 안 하고 우리는 뭐 핵도 갖고 경제 보상도 어느 정도 중국하고 한국한테 받고. 군축으로 가고. 예. 이거는 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 양자를 다 얻을 수 있겠네 하는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지, 예. 아니면 밟아오다 보니까 이 상황 변화가 상당히 북한한테 유리한 쪽으로 전개가 돼서 이제는 핵 포기 안 해도 지금 상황에서도 뭐 중국과 한국이라는 지원군을 등에 업고 과연 이 판을 지금 깨도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옵션할 가능성은 낮고, 예. 뭐 제재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아마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CVID라는 거를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 담화 내용 중에서 뭐 생화학 무기 폐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 선핵 폐기,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거는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 CVID,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걸 명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예. 왜 갑자기 CVID가 나왔지?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가되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어떤 사찰단의 검증, 여기에서 이미 북미 간의 어떤 마찰을 좀 예고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조금은 불안감이 저는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말씀 때문에 그 CVID가 왜 나왔을까 하고 생각을 예. 해보면 예. 어딘가 숨구멍이 튀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숨구멍이 어딜까 하고 생각해 보면 다른 회담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또 얘기를 했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고, 아마 그 두 분과 통역사, 그러니까 총 4사람이 뭐 내용을 알겠죠. 친밀하게 알 텐데 어떤 약속을 받아왔나? 아니면 최소한 어디까지는 막아주겠다 정도라던가 어느 정도는 풀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그 미략 뭐 이런 게 아니면 힌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하고 그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예. 심층 면담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제 느낌에 작년 하반기는 굉장히 중국이 정말 아주 촘촘하게 밀수를 단속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밀수배가 못 들어오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이게 살만해졌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 내에 기름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물건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예. 밀수 관련한 활동은 중국이 그냥 단속을 덜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어떤 숨통을 틔워준 것인가 하는 의혹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측대로 만약에 숨구멍이 트여서 좀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면 지금 앞으로 예정된 뭐 북미 정상회담, 뭐 빠르게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좀 일정대로 진행되는 걸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면 저는 뭐 정상회담에서 뭐 뭉뚱그리든 촘촘하게든 합의문에는 두 정사가 서명을 할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직후에 나올 수 있는 그 사찰단의 어떤 그 북한 핵실험장 사찰,
검증. 요 부분이 상당히 좀 힘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벼르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볼튼 욕을 자꾸 했는데 볼튼이 거의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매우 강경한 부분을 지금 예. 선도하고 있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 엘리트층이나 팔러시 메이커층은 아주 스캡티컬하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신중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다 누르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맥마스터 전 보좌관도 해임을 한 것이고, 근데 결국은 이제 볼튼이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인데, 볼튼의 뜻대로 된다면 아마 합의 끝나고 사철단이 들어가서 한 두세 달 내에 제가 보기에 판이 깨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상황을 보면 지금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이 리비아 모델 아니고 트럼프 모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글쎄 달래기일까요? 아니면 한 발 살짝 물러나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거 보십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방향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모델이라는 게 리비아 모델보다 북한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도 있다가 되지만 예. 또 한편으로 그걸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 트럼프 모델이 리비아 모델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한 단어 선택을 한 거죠. 샌더스 대변인이 우리는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 그 트럼프 모델을 하겠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더 가혹한 사찰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는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네. 북한도 상당히 머리가 지금 복잡하겠네요. 아프죠. 지금 양쪽 다 굉장히 수싸움을 두고 예. 계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두 분의 정상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복잡한 거죠. 저 사람은 이런 행동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계산이 나오면 예. 보통은 북한이 그런 판을 잘 깼었거든요. 예. 미국 대통령은 그래도 규칙을 지키고 원칙과,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 실제로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라면 공격을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만 하지 않고 저게 단순한 블러핑이 아니라 예. 진짜로 뭔가 공격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럼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주 머리 아프게 계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돌발 행동들이나 변수가 많아서 좀 예상이 힘들긴 하지만 일단은 지켜보자 이렇게 신중한 입장이었거든요. 네. 이제 다음 수를 좀 어떻게 보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협상가고 이 판을 계속 살리고 싶고, 지금 올해 초 30%였던 게 지금 40% 지지율이 이상으로 예.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트럼프 머릿속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하면 결국은 한 50%까지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가 뭐 힘들겠지만 이것을 오히려 북한보다 미국이 더 시간을 끌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볼튼 입장에서는 빠른 기간 내에 일괄 타결을 하고 선비핵화를 빠르게 하자. 이게 여기에 그 북한이 꼼수 부리면 바로 깨버린다, 판 깨버린다. 볼튼이 이런 각오를 가고 있지만 예. 트럼프는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국내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입지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율이 오르고 적어도 그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뮬러 특검에 자기의 본인에 대한 수사망을 상당히 좀 무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 이거를 상당히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예. 하지만 국내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즉 북한에 대한 CVID를 좀 더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그러한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좀 머리가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롄 회담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북중 네. 정상 간의 두 번째 만남. 그런데 중국이 또 지금 슬그머니 끼어 들어가지고요. 네. 북미 간 성의와 진정성 보여야 된다. 뭐 당연히 미국을 지금 겨냥을 하고 한 이야기인데,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뭔가 판을 좀 여기에 한 발 얹어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1월부터 이제 상황이 굉장히 빨리빨리 전개가 네. 됐잖아요. 근데 그 이전을 돌아가서 보시면 2017년 정도까지 보시면 우리가 혹은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역할을 좀 해라. 예. 네. 북한을 좀 말려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중국이 늘 원칙적인 대답만 했어요. 예. 그러니까 평화가 유지되기를 원한다. 뭐 관계를 잘했으면 좋겠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역할에 제한이 있다. 음. 그런데
올해 한 3월 정도쯤 되면 중국이 그 모습, 그러니까 그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제안했던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예. 게 보이잖아요. 그건 일본도 뭐 마찬가지인데 네. 딱히 그 사이에 뭘 끼어들어서 뭐 우리가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생각 때문에 조심조심 움직이고 있다가 저는 그 다롄 회담에서 이렇게 바닷가 거니는 거 보고 깜짝 예. 놀랐는데 아 저걸 보고 배우나 보다 저런 모습을 예.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 뉴스에 이렇게 쫙 퍼진 그 연출된 도보다리 모습. 예. 네 그 모습을 보고 배우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같이 걸으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데 나도 이 사람한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경우에서 지금 드러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내 자리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남북 간에 진행이 되고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트위터를 지금 예.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이걸 웨이보에다 쓸 수는 예.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여기 있어.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하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중국은 관심이 있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의 그 운전자론, 한반도 운전자론이 어떤 역할을 지금부터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어깨가 굉장히 무겁구나 머리가 많이 하는 아프실 생각이 것 듭니다.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한반도라는 완충적을 미국한테 뺏기느냐거든요. 예. 물론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가 최종의 목표고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닉슨 이펙트, 즉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를 하게 되면 닉슨 대통령 때 그 미중 대탕틀을 통해서 소련을 견제하려고 했던 그런 효과가 난다는 거를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제가 최근에 트럼프 그 측근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트럼프는 그 정도로 전략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 목표로 했든 아니든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라는 국가에게 있어서는 그 시진핑 때 박근혜 대통령과 한중 관계를 강화해서 한반도 통째로 다 이제 중국의 그 완충적화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잘못하면 미국한테 한반도를 다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맥시멈 프레셔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이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저는 트럼프의 외교가 상당히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막판에 모든 것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원칙을 지켰어도 충분한데 예. 너무 일찍 강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북중이 다시 관계를 복원하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실수를 유발을 했다.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끼어드는 바람에 북한 문제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이 나서서 중재적인 외교적인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운전자로 그리고 한국의 중재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청와대 계신 분들이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유타를 지금 맡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판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잘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그 처음 분위기가 한참 좋아서 잊어버렸는데 그 직전으로 가보면 이게 유리잔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네. 그 말이 아침에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유리잔 같은 거였는데 예.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왜 이런가를 지금 분석을 해보시되 예. 일단 북한 내부 상황부터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내부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 그 행동 패턴을 보일 때 네. 그 원인이 사실은 북한 내부 상황이 정리가 안 돼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국들의 그 관점을 하나하나씩 보셔야 될 텐데 희망적 사고는 좀 버리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략을 짤 때는 최대한
상황이 나쁜 걸 가정해서 전략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막상 그 현장에서는 뭐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더라도 전략을 짜는 단계에서 너무 희망적 사고가 들어가면 예. 잘 될 거다 하는 사고가 들어가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제 말이 걱정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